인격 형성, 인격 단련 이런 걸 모르고 전문 지식만 먹물로써 가방끈만 길어진다. 그럼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사업을 하는데 윤리를 모른다. 비즈니스 윤리를 모른다. 그럼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과학을 하는데 과학자, 과학 지식은 있는데 인류의 발걸음과 인류의 그 흐름을 모른다. 그럼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종교인이라고 혹은 신앙을 가졌다고 설치는데 자기 살갗에 1mm만 흠이 가도 발짝발짝 뛴다. 그런 태도다. 그러면 그 잘난 체 때문에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정치를 하는데 권력만 탐할 뿐 그 정치가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럼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간디 말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게 되는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덕이라는 게 정의하기도 선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숭상은 오직 미덕에게만 바쳐져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교육헌장에 좀 잘못 쓰인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라는 단어는 잘못 써 있습니다. 여기는 중시한다, 추구한다 이 정도가 맞습니다. 그것까지 지적했더라면 거기에서 지적이 멈췄더라면 최소한 고면에 관해서 전남대 교수 11명이 1978년에 발표한 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는 것 딱 부분 찝어가지고 배에 꼬아서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 말은 더 엉터리를 하죠. 미덕을 세상에 어느 나라 미덕의 리스트에 인권이 있으며 사회정의가 있냐고요. 인권과 사회정의는 정치투쟁의 전선의 이름입니다. 나의 인권이 다르고 너의 인권이 달라요. 나의 정치적 양심이 다르고 너의 정치적 양심이 달라요. 내가 정의하는 내가 받드는 사회정의 개념이 다르고 네가 받드는 사회정의 개념이 달라요. 둘이 화해할 길이 없으면 박터지게 힘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힘에 패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 버전의 정신이 뭔지, 우리 버전의 양심이 뭔지, 우리 버전의 인권이 뭔지, 우리 버전의 사회정의가 뭔지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그걸 정의한 다음에 힘을 모아서 그걸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게 자유시민의 정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입만 뻑하면 인권이니 개인이니 민주니 뭐 사회정의니 떠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잘했냐 이거예요. 40년 전에 그렇게 떠든 사람들이요. 1978년에. 대표 선수는 전남대 국문과 교수 소설가이기도 한 송기숙입니다. 이 사람 대표작 보면요. 전혀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개인 존엄성이랑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암태도. 이게 암태도 소작쟁인데 이건 남로당에서 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전형적인 계급투쟁 문학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녹두장군. 전봉준이잖아요. 저는 동학을 볼 때 전봉준은 대원군이랑 붙어먹은 정치투기꾼이고 손아준 김계남은 농민 죽창의 힘으로 왕실을 날려버리고 자기들의 왕조를 열려고 했던 도라이 정신병적 농민 반란자고 오직 동학 1차 봉기에 대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1차 봉기에 대해서 너희 주저앉아.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동학이 너희를 밟아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해서 동학 1차 봉기를 주저앉힌 북적. 경상도와 충청도 중심의 북적. 그걸 이끌은 최시영이 오직 그나마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시영은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 영성과 종교성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영성과 종교성을 몰랐으면 동학은 서학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을 일으켜서 서학이란 천주교. 동학 때 농학군들이 죽창으로 천주교도 끌어내려가지고 전부 찔러 죽였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최시영이 이러한 종교성과 영성 아주 유장한 평화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도와 그 서학도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최시영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97년인가 8년인가 동학교 끝나고 나서 한 3년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했을 때 서울 단성사 자리 종로 3가 그 주검을 빼돌려서 그걸 업고 튀어갖고 경기도 광주 곤지암 부근에 산에 한 5분 응선쯤 되는 한 7분 응선쯤 되는 그 언덕에 크게 묘를 쓴 사람들은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가톨릭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송기숙은 동학 농민전쟁 뭐 이렇게 하는데 동학의 위대한 점은 농민전쟁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동학을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1894년 사건을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넓게 보면은 공산주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엥겔스의 독일 농민전쟁 개념을 차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는 제가 보기엔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개인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마치 자기들이 가진 척하고서 78년도에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 진정성이 없는 거죠. 남 비판할 땐 자유민주주의와 무슨 개인을 들고서 비판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할 땐 전혀 다른 그것과 다른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왜 둘을 하시냐고? 무슨 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거는 제가 너무 박하게 비판한 게 아니라 송기숙 씨에 관해서 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송기숙 씨가 이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송기숙 씨에 관해서만 말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사람은 자유민주와 개인주의의 바탕에서 운동권과 깡통 친북 좌파를 비판한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국민교육 헌장조차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비판한다면 당연히 운동권을 이끌고 있는 막스 레닌주의와 김일성 영생교에 대한 주체사상파 이건 당연히 비판을 했었어야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흠결 잘 찾아내는 누나는 다 어디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누나는 그냥 잠시 박정희의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쓴 건가? 그리고 버려버린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시류에 따른 정치투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했을 때가 1978년이에요. 이때는 대한민국 최악의 위기가 진행될 때입니다. 이때 제2차 오일 쇼크 때문에요. 국가부도 위기가 몰려갔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한국은행의 그 조사부 당시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은행 조사부 들어가던 때예요. 한국은행 조사부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하루 종일 그 외화 들어오는 텔렉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텔렉스라고 찌찌찌찌 하면서 종이에서 구멍 빵빵빵빵 뚫려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때는 뭐 PC니 뭐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 국제전신이죠. 일종의 종이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글자를 나타내는 국제전신이에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 텔렉스 뭐 텔렉스에서 뭐 들여다보냐.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오늘 입금되면은 계획대로 입금되면 국가보도 넘어가는데 언제 입금되나 언제 입금되나 하루 종일 간절히면서 그거 들여다볼 때가 1978년이에요. 뿐만인가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땅콩장사 지미 카터 이 사람 지금 카터 재단에 올라가 있는 글들 보면요. 아주 뭐 김일성 영생교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아젠다는 이거예요. 오늘은 내가 저 박정희 어떻게 괴롭힐 수 있나.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국회에서 연설할 때요. 그때 유신 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엄청 팔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결례예요. 오질 말든지. 왔으면은 국회 연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트럼프가 방안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과 잘 회담한 다음에 잘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딱 차 돌려갖고 의왕에 가서 저기 어디야 박 대통령 면회하는 거예요. 특별 면회. 그거랑 똑같은 짓을 했다고요.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박정희더러 너 뭐 먹어라 하고서 그냥 그어버린 거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요. 그 당시가. 그리고 이제 나라는 망할 것 같고요. 거기다 박 대통령이 온갖 공단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운동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단이 저래? 저 공단에 지금 5만 명 들어가 있어 노동자가. 그러면 저거 완전히 밭이야 밭 앞으로. 급진 노동운동의 밭이에요. 그게 보여요. 저한테 이미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선배들이. 노동자의 밀집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용기가 노동자 밀집도 높아져도 좋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한다 이거예요. 일단은 이 그 능률과 실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집결시키고 서로 연관시키겠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노동 문제 터져? 급진 노동운동 터져? 그거 그때 가서 해결해. 일단 밥은 먹고 살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박정희 목 잘라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국가는 부도날라 그래. 전국 방방곡곡에 공단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급진 노동운동의 그 터밭이야. 완전히 그냥 문전옥답이야. 이게 눈에 보인다고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긋는 거죠. 긋는데 국민교육헌장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 양반들이 그 다음에 후속 행동이 없어. 그렇게 민주화, 그렇게 자유민주화, 그렇게 개인을 중시했다면 당연히 80년대 급진운동 튀어나왔을 때 그때부터 80년 중반부터 야,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너희 지금 공산주의 피바다 만들자는 거냐? 혹은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너희 김일성 영생고 받들어가지고 지금 김일성 미라에 발가락 발라 그러는 거냐? 이러고 야단을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 치긴커녕 이 송기숙이라는 사람이요. 전교조랑 같이 가는 저거 한 사람이요. 전교조랑 같이 가는 그 자매기관 있잖아요. 자기들 홈페이지에 자매기관이라고 밝혀놨을걸요.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거기 초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니 인권이니 무슨 아니 자유민주주의니 개인주의니 뭐 이거 다 진정성 없는 거죠. 그럼 진정성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땐 계산 속에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계산 속은 꼭 송기숙이라고 찍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계산 속은 그거거든. 79년으로 딱 돌아가 보면 78년으로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은 부도날 나라고 미국은 박정희 정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 두 개를 떠나서라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공단에 수만 명씩 노동자들이 집결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급진 좌파 노동운동의 터밭이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들이받으면 나중에 좋은 세상 왔을 때 우리 기준 피고 살 수 있다. 이게 당시의 심보였다니까. 심보. 네, 바닥에 깔린 선수들의. 그 심보랑 비슷한 계산 혹시 하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걸로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할 수 있었겠냐. 이게 저의 얘기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우린 진짜로 우린 개인주의를 믿어서 그 다음에도 개인을 위해서 건강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이러한 발표를 했다. 내놓으시든지. 그다음 우리가 건강한 개인주의를 위해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운동권 애들 그 철없이 막스레닌주의 떠들고 김일성 영생교 받들어서 주사파 떠들 때 우리가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러이러하게 비판하고 이러이러하게 싸워왔다. 라고 증명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면 진정성 없고 딴 계산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딴 계산하는 사람들의 계산 속은 지금 이거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된 공단에 의한 급진 노동운동이 대두할 거다라는 예측. 그 다음에 미국이 박정희 정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정희 정부 경제 모델이 폭망해서 국가 부도로 간다라는 생각. 그게 폭망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5년, 8년 지나서입니다. 전두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이 여기까지 나온 김에 우리가 엉터리 개념 구분, 엉터리 역사 해석은 이제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YS 때요 진짜 엉터리 개념, 엉터리 구분이 나왔어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란 건 뭐냐? 제 눈에는요 막스 레닌주의 혹은 김일성 주사파 주체사상을 떠받드는 급진 학생 청년 세력과 당시에 부패한 정치 세력의 결합물이에요. 그걸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화 세력이니까 우린 정당하니까 너 이제 꿇어 이놈들아 하고 칼을 친 거예요. 그게 YS가 휘두른 칼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YS DJ가 언제 한번 평생에 단 한 번 정색하고 막스 레닌주의 풍조 주사파 풍조 비판한 적 있나요? 야 너희 그거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나라 망해. 너희의 열정은 존중하지만 그거는 환상이야. 지금 세상 바뀐 세상이야. 그 옛날에 다 인류가 실험하고 지금 다 끝나가는 실험이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빨리 자유민주주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을 YS가 한 적 있어요? DJ가 한 적 있어요? 없죠. 아 우리 민주 청년 학생, 아 우리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맨날 민주. 근데 그 민주를 까고 보면 뭐냐면 막스 레닌주의 떠받들거나 김일성 영생교 떠받드는 그런 이른바 급진 청년 학생에 엎어갖고 가는 민주 아니에요. 그거 앞세워서. 그래 놓고 그걸 민주화라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고 저들은 산업화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저거 칼 쳐갖고 칼 뽑아서 쳐야 된다고 날뛰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폭도대장이지. 자, 그럼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보는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거냐? 저는 앞으로 이건 여러 가방끈이 제대로 되고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4가지 단계. 하나는 우리가 자유의 최전선으로서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 자리매김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1945년 미군정에서부터 건국까지 그리고 6.25 남침 격퇴까지 그 다음에 전후 부흥 그리고 4.19 혼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을 감당하는 근대 국가로 건국된 거예요. 이 15년 세월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961년부터 이제 박 대통령 돌아가신 1979년까지 세계 시장과 결합한 초고속 성장 시기죠. 성장기라고요. 이때는 수출 경제, 중화합 공업 성장 모델을 선택을 했죠. 그게 61년에서 71년까지예요. 이 시기에는 그렇게 뚜렷한 결과는 아직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준비하고 쫙 밀고 가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땅 파고 막. 그런데 그때 72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미국이 배신을 하거든. 우리 입장에선. 6.25 때 우리를 짓밟은 중공을 중국으로 격상시켜주고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는 전쟁에 패배를 하고 그리고 땅콩 장사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오일 쇼크는 터지고. 그러니까 유신으로 방향을 퍽 틀어갖고 일단 나라의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는 발전한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포기다. 그게 박정희가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뭐냐? 일단 자유민주주의 포기. 나라의 틀은 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비해온 세계 시장과 결합한 초고속 성장은 계속 추진. 이 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외발 자전거거든. 자빠지면 나라 망하는 거야 진짜로. 그걸로 그냥 질주를 해버린 거예요. 외발 자전거 위에서. 외줄타기를 한 거예요. 외줄타기를. 거기서 그냥 뛴 거라고요. 그게 79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압력이 쌓여져 갖고 결국은 긴급조치 구호 나오고 아까 저 정도 헛소리 했다고 11명이나 저기 교수 잡아서 재판 넘기고 4년형인가 받았어요. 송교숙 씨 그때. 그
징역 4년. 그 잡아서 재판 넘기고 그다음에 그거에 동조했다고 학생들 한 50명 잡아가고 뭐 이런 그런 정도까지 자유민주 포기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포기되면서 외발자전거로 달린 거예요. 그냥 질주한 거예요.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몰리니까 미국의 배신,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미국은 전체적 국제 전략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앞뒤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뒤를 해석 못하는 상황에서 몰려버린 거 아니에요. 특히 키신저나 닉슨이 드나들면서 술자리 농담 비슷하게 거기 좀 뭐 한반도 전체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풍기고 하니까 그때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면은 급진 세력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특히 한 83년경부터는 굉장히 급진화된 세력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궤도 진입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혼란과 궤도 진입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되게 한 88년까지 이어졌다. 서울올림픽까지.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88년에서 지금까지 한 30년 세월은 뭐냐? 이거는 반공이 해체되면서 풍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공이야말로 아까도 보셨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었다고요. 이게 완전히 해체돼 버린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인기를 끄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반공을 반전체주의 그리고 이미 저기 뭐야 뭐죠 거기 그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그 방한 환영한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피켓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게요. 당신 말이야 그 피켓 들고 평양가 있으면 총살이야. 폐강서는 공산주의는 금서예요. 막스 못 읽고요. 엥겔스 못 읽고요. 레닌 못 읽고요. 스탈린 못 읽고요. 모택동 못 읽고요. 저기 어디야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기 이낙연 씨가 좋아서 죽고 못 사는 호치민 못 읽습니다. 베트남에. 왜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요한 진실은 김일성 유일사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못 보게 해요. 그거 보면 야 이 건방진 놈아 네가 뭐라고 딴 데다 한눈 팔아 하고 끌어내다가 총살이고 정치범수용소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 꼭 김정은 씨를 그렇게 찬양을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나는 김일성 영생교가 좋아요. 나는 김일성 영생교가 좋아요. 이러고 써야 돼요. 이게. 자, 이 지경까지 해체가 됐다고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이게 공산주의부터 비판을 해서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 비판까지 이게 같은 한 무더기의 전체주의다. 대량학살 전체주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올라와서 이렇게 발전시켰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젠 정신의 전쟁을, 정신문화전쟁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정신문화전쟁을 안 하면요. 요번에 이제 무슨 미중전쟁 진행하고 그 와중에서 평양붕괴 일어나도요. 또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힘을 우리 자유시민들이 모아서 우리 개념에서 정신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한번 오늘은 50주년이 되는 국민교육 현장에 얽힌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